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996년생 24살의 대학생인 박성민 전 청년 대변인을 최고위원 중 한 명으로 지명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박성민 최고위원의 파격적인 발탁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청년이자 여성으로서 젠더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적임자다라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대학생이 이름을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인 만큼 임기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네, 일단 최고위원 내정자 신분이신 거죠? 네, 절차적으로 당무위원회 인준을 거쳐야 이제 최종적으로 되는 거라서요. 네. 아직은 내정자 신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대표가 지명하는 거 아닙니까? 최고위원을? 네, 맞습니다. 근데 이낙연 대표가 직접 전화했다고요? 네, 직접 이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말에 연락을 받았고요. 네, 직접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사실 솔직히 전 처음에 청년 대변인 유임을 말씀하시려고 전화하신 줄 알았습니다. 제 상상은 딱 그냥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뭐라고 하던가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청년이고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이 많으니 좀 수고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고요. 그리고 어제도 이제 제가 대표님과 통화를 했는데 어제는 조금 더 다른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보통 사람이고 여전히 현재 대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네.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좀 헤아리고 가감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근데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당 네. 지도부 아닙니까? 맞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자리인데 대학 생활도 같이 병행해야 하잖아요. 네.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계신데 네. 할 건 해야 되니까 다만 이제 아무래도 당무가 지도부의 역할 자체가 너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당무를 조금 더 우선으로 두려고 합니다. 네, 꿈보다 해몽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낙연 대표는 어떤 의도에서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 민주당이 이른바 인국공 사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라든가 부동산 정책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문제 이런 등등해서 젊은 층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분석도 있었고. 네. 그런 거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봐야 되나요? 당의 모든 결정은 결국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메시지와도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당연히 고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좀 돌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하셨겠지만 동시에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계속해서 논의돼왔던 청년들과 여성들이 정치적인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좀 이번에 좀 파격적으로 열어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젊은 층의 마음, 감수성을 제대로 읽고 있지 못한다. 특히 이제 여성의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도 많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네. 나오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일련의 사건들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보여줬던 태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많이 미흡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당 내에서도 사실 자정의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고 특히 저를 이번에 지명직 최고위원에 지명하신 것도 그러한 변화와 쇄신의 좀 연장선에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당을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이런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한 문제 그리고 이 부족에서 기인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개인적 궁금증이기도 하고요. 인국공 사태 났을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 사실은 그동안에 노동계에서도 많이 요구했던 거고 비정규직의 처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하게나마 정기적으로 좀 전환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젊은 층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좀 달랐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은 좀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는 청년층, 그러니까 인국공 사태를 봤을 때 인천국제공항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그 청년들,
혹은 인천국제공항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계속해서 취업 준비를 힘들게 하고 있던 청년들에게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방식의 과정을 좀 거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절차적인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한 거거든요. 네. 청년들이 결국 그 정책의 결과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뭐 구의역 김군 사건도 있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그런 선한 의지가 있는 거는 분명한데 다만 이 과정에서 청년들과 저희 당이 얼마나 이제 소통을 했는가 혹은 당이 얼마나 이런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친절하게 설명을 했는가라고 봤을 때는 많이 미흡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설득이 좀 부족했다. 그건 결국에 청년들을 인식하는 관점 자체가 청년들을 바라보는 감수성 자체가 좀 많이 부족했다라고 봅니다. 민주당 이제 최고위원회 회의 들어가시지 않겠습니까? 네. 지도부가 대부분 연령대가 5, 60대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내실 생각이신 건가요? 네, 그러려고 사실 있는 거기도 하고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마음 자체가.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당내에 어떻게 보면 잡음이라든지 문제 혹은 약간 예상치 못한 위험 부담 같은 것들을 당이 좀 안게 될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제 대표님께서 지명을 해주셨고 최고위원 분들께서도 이 일을 전혀 제기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결국에 이 지도부가 정말 저를 형식적으로 혹은 보여주기식으로 그렇게 꼽아두고 뭐 보여주기식으로만 전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이번 지도부의 인선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창구를 좀 내주신 것 같고 민주당 지도부가 준비가 돼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대표님께 직접 가감 없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혹시 거기에 대한 반응, 이낙연 대표 반응이 있었어요? 굉장히 흔쾌히 그렇게 해주시라고 되려 저한테 부탁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응원을 좀 힘입어서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솔직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최고위원을 네. 맡기에는 경력이나 관록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 합리적으로 비판하실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려될 수 있고 조금 너무 어린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섭섭한 마음은 없고요. 결국에는 결과로 보여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로 좀 평가를 받고 싶고 조금 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뿅 하고 나타난 건 아니고 네. 청년 대변인을 맡기 이전에도 이제 용인시의 청년 정책 자문 기구라든지 당내 대학생위원회 혹은 의원실 등에서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치적인 경험을 열심히 쌓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하고 저보다 사실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를 당사자성을 가지고 담아낼 수 있는 저 같은 그릇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한 이제 네. 그 성폭력 의혹 사건 문제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벌어진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네.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무엇보다 먼저 그 논란이 되었던 호칭을 바로 바로잡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메시지가 나가기 전에 네. 피해자는 피해자라고 불려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아무리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치는 결국에 약자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게 좀 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응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라든지 신상털기, 가짜뉴스 유포 등에 대해서 당이 먼저 좀 기민하게 그런 부분들을 저지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계속 지금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지자체장들이 좀 그 관련이 됐잖아요. 충남부터 시작해서 부산 그리고 서울까지 지금 많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제도적 측면에서 성인지 감수성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해결책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단 하나의 만능 키 같은 해결책은 없는 것 같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기본이 돼야 되는 건
이 개인의 성인지 감수성이 좀 키워져야 한다라는 거. 이게 정말 물리적, 신체적 폭력도 있지만 언어적인 폭력도 저는 굉장히 심하다고 봅니다. 특히 정치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본인이 알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성인지 감수성을 계속해서 키울 수 있고 그것들을 검열해 나갈 수 있도록 당이 뭐 공천 과정에서 검증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한다든지 네. 아니면 당의 젠더폭력 신고센터 같은 부분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상설화시켜서 예산도 많이 배치를 하고 전담 인력도 배치를 해서 공론화할 수 있는 기구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실 민주당이 계속해서 논란이 터지면 이제 후속 조치를 하는 차원으로 뭐 사과를 드리고 뭐 엄정하게 뭐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정도에서만 그쳤었는데 저는 그 이전에 우리 당 안에서 이제 젠더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의가 돼야 되고 합의점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만 대응하는 좀 뒤늦은 대응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기구들을 논의할 수 있는 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구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 대변인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이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 혹시 고민하신 부분이 있다면요? 저는 사실 정치권에 와서 많이 느낀 게 청년들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얻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좀 단순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단순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청년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면 청년들이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 라는 식의 뭔가 논리 관계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공공기관에 행정 인턴을 막 많이 늘린다. 이런 것들이 청년 정책이다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청년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사실 무당파라는 그 계층이 많아진 만큼 이게 당에서 뭔가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을 보고 이 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당이 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국가 정책을 펴에 있어서 어떤 합리적인 입장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좀 정말 이 정책은 필요하다라는 정책들을 펴느냐, 정말 일하는 정당이냐 이런 종합적인 면모를 보고 저는 청년들이 지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층에게 뭔가 구애를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할 때 단순히 뭔가 청년 정책에만 그것이 좀 약간 보여주기식의 청년 정책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합리적인 시각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좀 반영해서 종합적인 정책을 잘 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이다 보니까 네. 이낙연 대표가 대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 한 3월쯤 무렵에 이제 당 대표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임기가 6개월, 이낙연 대표하고 같이 임기가 끝나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최고위원으로 지내는 동안 내가 이거는 꼭 하겠다 이런 게 있으시다면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짧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조금 짧은 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좀 속도를 많이 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청년과 이제 여성들이 조금 더 정치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이 그냥 단순한 활동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저처럼 당직을 맡을 수 있도록 그런 구조적인 제도적인 부분을 많이 변화시켜 놓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대표님께서도 인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청취하신 정책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펴나가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대표님께서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우리 당에 필요한 제도적인 통로 이런 것 청년들이 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통로가 계속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 배분이라든지 인력 지원 같은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 개점 휴업 상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냥 이제 발대식만 하고 끝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아쉬웠던 점들을 제가 활동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요. 네. 5383님께서 좋은 본보기들 많이 배우시면서 부디 끝까지 정의로우시고 후세대들도 잘 이끌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네. 앞으로 최고위원직 자리를
유지하시는 동안에 이런 말씀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끝까지 이제 국민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정의로움에 부합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웩더문의 Shut Up and Dance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